짝짝짝 어디선가 따귀를 때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친구란 것은 항상 내게 딱 맞는 대답을 주진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 한 동네에서 껌딱지처럼 붙어 다닌다 해서 같은 생각, 같은 행동을 하진 않지요. 친하게 지내지만 때때로 부러움에 좋지 않은 감정에 휩싸이고 상대방이 잘 될 때 기쁜 마음만 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장기의 소녀들은 더욱 그런 감정이 짙어지기 쉬워 상대적인 열등감과 질투감도 본의 아니게 깊어지게 되기도 하지요. 자, 아래의 한 소녀가 어떻게 그런 성장기를 보내는지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의 카탈루냐에서 태어난 리에사 토레스입니다. 카탈루냐는 잘 모르시겠지만 축구를 통해 잘 알려진 도시로 바르셀로나가 있는 곳입니다. 카탈루냐는 스페인을 다 먹여 살리고 있다고 생각해도 무관할 정도의 부를 과시하는 상류층들이 사는 곳입니다. 물론 저는 아주 부유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 잘 사는 집에 교육열 높으신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고나 할까요? 엄격하고 강압적이기까지 한 저희 부모님의 교육관과는 달리 저는 그리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세상의 많은 것들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고 유럽 각국의 이곳저곳을 쏘다니며 방랑자처럼 살고 싶었다고나 할까요? 제 지적 호기심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혼자 웹서핑이며 SNS를 통해 얻는 지식들에 대해 더 촉각이 곤두서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저를 열심히 공부시켜 최고의 학교로 보내고 싶어 하셨지만 제 실력이 그리 따라주질 못해 부모님 기대를 충족시키지는 못했어요. 그런 저를 못마땅해 하시는 부모님의 눈치를 조금 보았지만 저는 사실 크게 상관없었습니다. 제겐 친구 바바라가 있었으니까요. 바바라는 저의 어릴 적부터 단짝 친구로 성격도 순하고 공부도 잘하는 편이었지요. 어렸을 때 바바라는 늘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편들어주는 다정한 소꿉친구였어요. 저와는 성격도 많이 달라서 동네 친구도 많았고 별 불평 없이 많은 것을 긍정적으로 대한달까? 저는 싫은 건 확실하게 싫고 좋은 건 폭 빠지는 습성이 있어서 저희 부모님은 뾰족한 저를 보고 바바라 좀 배우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였답니다. 바바라는 열심히 공부한 덕에 저보다 훨씬 좋은 학교로 진학하게 되었어요. 사실 친구가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니 기쁘기도 하였지만 매번 바바라랑 비교를 하며 절 야단치는 부모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자유분방한 저를 독특한 고집쟁이 4차원적인 사람 취급을 하며 친구 하나 없이 겉돌게 되었다고 할까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리 가고 싶지도 않은 학교에서 별종 취급을 받으며 생활하자니 자꾸 원치 않게 괜한 화풀이로 사고를 치게 되고 성적도 좋지 않으니 집에선 매번 야단을 맞고 또 야단을 맞을 때마다 바바라와 비교를 당하게 되니 아무리 친한 바바라일지라도 내게는 자꾸 비교 대상이 되는 바바라가 그리 좋게만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뭘 해도 바바라 좀 배워라는 말이 꼬리처럼 따라오는 게 지긋지긋하게 되었지요. 그렇지만 바바라는 늘 그랬듯이 나의 특별한 세계관과 독특한 감정에 익숙하게 잘 대해주었고 원만하지 않은 나의 학교 생활과 교우관계에 대해 고민 상담을 해주곤 했습니다. 내가 심하게 대해도 예전과 다름없는 바바라를 보면서 나중에는 그녀가 위선적이란 생각까지 했고 나는 상대적으로 고립되어 이상한 생각에 빠져들기 시작했지요. 저는 나날이 쌓여가는 바바라에 대한 질투심과 열등감에 눈이 멀어 바바라의 친구들에게 그동안 바바라가 비밀이라며 말해준 여러 약점 같은 비밀 이야기들을 슬쩍슬쩍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흘리면서 바바라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기쁜 상상을 하면서 말이지요. 바바라는 그 사실을 알고 울며 제게 따져 묻기도 했지만 저는 절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딱 시치미를 뗐어요. 가슴이 벌렁거리고 뜨끔하긴 했지만 바바라가 곤란에 빠지고 불행해하는 모습이 제 열등감을 채워주는 만족감을 누렸다고나 할까요? 제 부모님도 바바라의 비밀 이야기를 조금 접하시더니 이내 바바라 소리를 안 하기 시작했지요. 저는 훨씬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한편으론 바바라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내가 편한 게 먼저였으니까요. 그때는 그러던 어느 날 바바라의 한 친구에게 바바라와 그 가족이 전부 한국이란 나라로 이민을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나 때문에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바바라에게 사과를 하러 곧장 뛰어갔어요. 미안함에 떨어지지 않는 입술을 달짝거리며 작은 소리로
저의 미안함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자 착한 바바라는 예전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과해줘 고맙다는 말과 함께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은 우리 둘의 화해에 대한 기쁨만은 아니었고 멀리 이름을 잘 알지도 못했던 멀고 먼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된 슬픔에 관한 것도 있었지요. 저는 바바라에게 아무리 성장을 했다 치더라도 유럽 사람이 한국 같은 후진국으로 이민을 가서 살 수가 있겠느냐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이민을 가는 거면 내가 무릎을 꿇고 빌 테니 가지 말라고 바바라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바라는 자신이 가고자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버지의 사업이 잘 되어 한국으로 아예 옮겨가는 거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기대는 되지 않지만 가족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으니 어쩔 수 없다며 제 손을 더욱 꾹 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뿐인 단짝을 멀고 먼 타국 땅에 보내는 것이 너무나 서러워 한참을 울었습니다. 바바라가 떠난다는 말을 들은 날부터 저는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원래도 웹서핑을 좋아하는 터라 한국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다만 그동안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서 아주 생소하긴 했지만 말입니다. 스페인 사람들 특히나 이 카탈루냐는 독립을 원할 정도의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주이고 스페인 사람이 아는 한국은 그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폭탄 테러를 종종 경험하는 유럽 사람으로서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준전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 K-팝 엑소의 나라, 눈 작은 동양인들이 사는 나라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인상이 그리 좋진 않은 나라였습니다. 슬며시 걱정이 들더군요. 드디어 바바라의 가족은 모두 떠나고 저는 외로워졌지요. 저는 제 생각에 빠져 있다가 왜 내가 혼자인가에 대해 자꾸 생각하게 되고 친구의 필요성을 간절히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바바라처럼 행동하기에 돌입했습니다. 하기 싫어도 친구가 되어보고 싶은 아이의 뜻을 받아줘보고 함께 웃어주고 다녀주고 제 뜻보다 상대의 뜻에 동행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제겐 몇 명의 친구가 새로이 생기게 되었고 저는 그 친구들에게 한국으로 떠난 바바라의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쁜 성격을 좀 고치게 된 경위와 제 친구 바바라와의 아름다운 추억, 나의 마지막 어리석은 실수까지도 말이지요. 새로 만난 친구들은 저의 솔직한 고백을 담백하게 받아주었고 내 친구 바바라가 간 한국이 어디냐고 묻더군요. 저는 그동안 제가 알게 되었던 약간의 지식으로 한국에 대해 설명을 하였는데 한 명이 자긴 K-팝의 열성팬이라고 하면서 바바라에게 한번 놀러가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저는 갑자기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동안 바바라가 너무 그리웠는데도 불구하고 선뜻 혼자 찾아가기가 약간은 두려웠다고 할까요? 친구들의 여행 계획이 착착 준비되고 저와 친구 3명 은 바바라가 사는 서울, 코리아로 가는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저의 마음은 바바라를 볼 생각에 한껏 들떴지만 동양엔 처음 가보는 거라 제가 살던 곳과 달리 불편함이 많을 거란 생각도 들어 약간의 우려가 함께 있었다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는 무사히 착륙하였고 입국하던 저는 인천공항의 방대함에 일단 깜짝 놀랐습니다. 바바라가 생각보단 아주 후진국에 살진 않는군 하며 다행이라 생각까지 하였지요. 그런데 공항에서부터 서울로 들어오면서 너무나 잘 되어 있는 지하철과 도로 정비, 깨끗한 환경을 보며 기존의 제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바바라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저는 눈으로 보면서도 전시 상태인 중동 지역과 비슷한 느낌일 거란 상상 속의 서울과 너무 다른 도시의 반듯한 화려함에 여기가 서울이 맞나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었습니다. 드디어 바바라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바바라는 더욱 이뻐져 있었고 바바라의 아빠는 기쁜 인사를 나눠주었지요. 바바라의 아빠는 한국의 음식을 맛 보여주겠다 하시며 저희를 어느 음식점으로 데려갔습니다. 깨끗한 식당에서는 한국의 옛날 궁에 살던 사람들의 복식을 한 사람들이 서빙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단아함이 참 독특했었습니다. 갈비라는 달콤한 고기를 먹으며 바바라에게서 한국 생활의 새로움에 대해 들었는데요. 공항에서 오는 길에 보니 거리 정비가 완전 잘 되어 있더라 말했더니 한국에서는 하다못해 공중화장실이 모두 무료이며 먼지 하나 없이 깔끔한 곳이 많고 휴지와 비누가 배치되어 있어
공중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스페인과 달리 금연 문화도 잘 되어 있어 아무 데서나 흡연하지 않아 환경이 쾌적하고 지하철이 너무 잘 되어 있어 시간을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점도 좋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는 한국에는 지하철까지 와이파이 존이 거의 없는 곳이 없다는 점, 한국 고유 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어 박물관이나 유적지 등 볼 것이 참 많다고 밥을 먹는 내내 한국에 대해 칭찬을 많이 하더군요. 바바라의 아빠는 바쁘신 와중에도 저와 제 친구들을 데리고 한국의 유명한 명소들을 함께 다녀주셨습니다. 바바라의 아빠는 한국의 유적, 크게 말하면 동양적인 건물과 그림들에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에게 자세히 잘 설명해 주시더군요. 스페인에도 유명하고 웅장한 건물들이 많지만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전쟁사도 많은 나라에서 여지껏 이렇게 많은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더군요. 한참을 걸으며 여기저기 보다가 바바라의 아빠가 한 유적지에서 자판기에 음료를 사주셨는데 카드로 그것을 지불하는 것을 보고 한국은 자동 판매 시스템도 많이 발달되었다는 느낌을 받게 하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쳐다볼 때 아임 프롬 바르셀로나 하면 축구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많은 반응을 한다는 것도 제겐 한국에 친숙한 느낌이 들게 하는 한 계기가 되었어요. 뭐랄까 아시아에 처음 오긴 했지만 이상하게 한번 먼저 와봤던 느낌이 신기하게 들기도 하였고요. 천천히 저는 한국의 매력에 스며들었습니다. 추워도 햇볕이 아주 따뜻한 나라 질서정연해 보이는 도로 상황, 스페인에서 핵전쟁이며 어쩌고 하며 들었던 말들보다 혼란이라곤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안정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유럽과는 달리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고 생각해주는 사람들의 감동을 받았고 집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고 깨끗한 실내 생활을 하는 등 청결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행동들도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좋았던 것은 팁을 주지 않아도 전혀 상관하지 않는 점과 밤에도 화려한 야경들이 너무나 멋졌습니다. 물론 스페인도 아름답지만 이 동양의 한 끝나라. 한국은 끝없이 발전할 동력이 많아 보이는 나라라는 느낌이 아주 강했습니다. 며칠간의 바바라와의 한국 여행을 끝내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한국으로의 유학을 한번 해볼까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내 단짝 바바라와 함께 다시 아름다운 한국에서 살 생각을 하니 가슴마저 설레이는 느낌입니다. 스페인에서 한국어를 미리 열심히 해서 준비된 자세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볼 한국이 많이 기대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오셨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힘이 되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사연자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달해 드리는 사연이 시청자분들의 하루에도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